중국이 다단계 전자기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코일건을 만들었는데요. 제 방식을 안 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는 총열을 따라 여러 개의 전자기 코일이 전자석의 일렬로 감겨 있다. 발사체가 첫 번째 코일을 지나갈 때 강한 자기장을 발사시켜서 발사체를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통과하는 순간 해당 코일의 전원을 끄고 다음 코일의 전원을 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한 자기장을 발생을 시킨다. 전자석처럼 금속 탄환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강한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발사체를 끌어당긴다. 여기 전자석으로 이렇게 자동차도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뭐 그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당겼다가 탕 넣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화살 같은 것도 탁 당겨 탕 넣으면 이게 속도가 빠르단 말이죠. 네,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데요. 발사체가 코일을 통과하는 순간 해당 코일의 전원을 끄고 다음 코일의 전원을 켠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끌어냈다 탕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탕탕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속도가 이게 연속적으로 가해지니까 기존에 나가는 속도에다가 약간 멈칫거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니까 또 전원을 끄고 그럼 탕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만 전기 에너지가 강하면 이렇게 쭉 끌어당겼다가 탕 할 때 이렇게 보면 자동차도 이렇게 저렇게 전자석을 쓰거든요. 전자석을 써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압을 극도로 높여갖고 극도로 높이는 전기적인 힘이 세다는 거죠. 그다음 땅 끊어주면은 강하게 전기가 작은 전류라도 이거 증폭되어서 탕 쏘는 이런 방향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걸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했을 것 같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제 방식을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금속 탄환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금속 탄환이라서 전자석에다가 인비소지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는 거예요.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하는 전기를 순간적으로 땅 끊어주면 테슬라 코일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기가 엄청 증폭되고요. 그래서 전기가 증폭되면 그럼 파워가 세다는 뜻이 되거든요. 전기를 딱 순간적으로 끊어주면 이것이 팡 친다는 거죠. 공이가 치겠죠. 공이가 쳐가지고 금속을 나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썼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을 거다. 전기적인 힘이 세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1차 코일, 2차 코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전자석에다가. 그래서 그건 제 방식이니까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할 수 있는데요. 2차 코일보다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거나 적어도 모터 발전기 같은 데서도 어떤 구리의 어떤 사이즈가 대중소 들어갈 수 있다. 감기는 게 그렇게 하나는 부드러운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비서지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연고 자석을 여러 개 압수시켜 수백 개를 넣어주거나 입자나 가려에 대중소 넣어주거나 인비서지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여기 홈을 좀 파준다. 아니면 자철석으로 연고 자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전자석의 최신 구조를 자철석으로 넣어가지고 인비서지 석연탄소 분석가를 놔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을 다 감을 수 있다. 2차 코일을 테슬라 코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감아서 순간적으로 전류를 증폭하는 구조를 쓴다.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EMP 구조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력 생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전력을 넣어가지고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생산된다. 이래서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막 전기 생산하거나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 하면 전기를 교류 전기로 걸어줘요. 근데 교류 전기 방향을 바꿔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되어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 생산하는데 수천 개 넣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에 넣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아니면 연구 자석이 아니더라도 자철석 분말들을 넣어주거나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들은 인비서지 승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철석 연구 자석을 넣어줘야죠. 양을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전인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처석이나 연구자석 건드려 전기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이것은 이제 필름식으로도 들어가거나 판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처석만으로도 가능한데 자처석 분말을 인비소지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 같이 첨가해서 만들고 자처석 분말을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구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리튬도 되고 그다음 니켈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전기가 통하는 건 다 돼요. 네. 하시면 저기서 흑연 같은데 흑연 뭐 물에 전기 분해할 때도 자철석을 넣어주고 인비소지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아까 전에 철신 구조에다가 이렇게 구리콜 1차콜 2차콜을 감아가지고 테슬라 코일을 넣어준 그걸로 이렇게 전기를 증폭시켜서 순간적으로 끊어갖고 이렇게 전기 분해하면 뭐 전기 분해 열분해 수소산소가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일단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이렇게 것들을 단가가 좀 맞으면 넣어가지고 수소를 순공충석이 방식으로 섭입을 해가지고 빨아가 들어가지고 폭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이렇게 물에다가 서로 이렇게 금속판인데 전기 전도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정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데는 인위적으로 배치해가지고 판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준 전극이죠. 그래서 한 카이스트에서 이걸 쓰시던데 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트륨 같은 걸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서로 거기에 대한 이게 판이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지 흑연 탄소 분석가리가 섞어질 수도 있어요.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자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쓸 수 있고요. 나노 구조로 대중소 들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나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니켈도 서로 이걸 이제 MLCC 기술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로 쓸 수 있다. 물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사이즈의 알갱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 왔다 갔다 하고 전기가 정체되어서 발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수소산소가 잘 안 생긴다고 물에다 이걸 넣으면 배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다른 전기 don도가 틀린 놈들을 금속으로 배치해서 이것을 물에다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수소산소도 생성이 되고 이렇게 높은 발열 현상을 인해서 스파크 발열 현상이 나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철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자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쓸 수 있어요. 연구자석은 단가가 세니까 그래서 여기서 카이스트에서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하시지 마세요. 네. 서로 다른 전기 don도가 자동차 양극재 같은 데도 서로 전기 don도가 틀린 놈들이 금속에 들어가서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반도체 PM 반도체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펠티어 소자에서는 일부러 서로 이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전기 don도가 틀린 다른 금속을 배치해서 한쪽으로 열을 극도로 뺏는 이런 구조로도 전기 이동 속도를 빨리 해서 그런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추가로 연구자석이나 자철석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금속 알갱이들을 넣어줘가지고 추가로 전기를 빨리 이쪽으로 이전해서 냉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다단계 전자기 코일이 재방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한 전력으로 뒤에 공유를 때려주는 방식이라면 되게 구조가 단순하고요. 그래서 땅 쏘면 이렇게 뒤에 공유를 탕 때리게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기로 잡아 당겨서 탕 때리면 이것이 강한 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식은 기존의 어떤 레일건 방식처럼 첫 번째 코일 지날 때 다시 지나고 또 두 번째 코일 이 방식은 아니에요. 이 방식은 아닌데 제 방식이 더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이다 그러면 이렇게 철심했다 인비소지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만 그 테슬라 코일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기를 끊어주면 강한 전기로 인해서 탕 공유를 때려주면 그래서 탄환이 탁 나가는 방식이다는 이 방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자철석에다가 인비소지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EMP 무기로 들어가거나 전기 생산 구조로 들어간다 그랬죠. EMP 무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크게 하나 들어갈 것보다 자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폭약을 딱 터뜨리면 이것이 동시에 이것이 파괴가 되면서 갇혀있던 전기들이 증폭하여서 한꺼번에 EMP 무기로 나간다라고 강한 전력을 발생을 시켜서
번개처럼 이렇게 번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를 EMP 무기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강한 전력을 생산하는데 기존의 전자섭 방식이 아니라 이 제 방식의 전자섭 방식 1차 코일, 2차 코일에서 테슬라 코일을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인덕터 같은 기술에서도 제가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방향을 틀리게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이것을 방향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에 같은데 이런 자철석에 인비서 질석 현탕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철심했다 인비서질 현탕소 분석가를 넣어서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서 물에다 넣어주면 물에 있는 전기를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압력이 세니까 인덕터 기술을 이용해서 두전 전류를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걸 한국 그것도 ITN이네요. 참 거기서는 기술 구조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 기술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심 대신 이렇게 자철석으로 넣어주면 더 세다라는 거죠. 40면 제 기술이 됩니다.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 다 할 수 있고 방향을 이렇게 틀리게 해서 전류를 공급 구조, 인덕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이제 중국이 한 방식은 이렇게 이 간단한 방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단계 코일 기술을 해도 되지만 그냥 강하게 그냥 전자석에다가 1차 코일, 2차 코일 담아서 순간적으로 전류를 끊어서 공유를 땅 쳐가지고 가는 방식을 했을 거다. 이것은 이제 이 방식은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포탄도 되느냐? 포탄도 되죠. 네네. 공이 때려주는 방식으로 어디가 될까요? 박격포탄. 박격포탄을 뒤에 공이 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박격포탄처럼 다른 거를 공이 때려주는